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요 반이 거의 촬영을 안 하다 보니까 가끔 찍으면 반응이 굉장히 또 핫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영상이 이미 오늘 수업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 업그레이드가 된 이유는 혹시 슈퍼밴드 본 사람? 슈퍼밴드 뭔지 알아요? 슈퍼밴드 요즘 3까지 3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슈퍼밴드 시즌 1 본 사람? 시즌 1에 그 대리암 부르시는 선생님 알아요? 그분 F는 MA 대리암 나는 대리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부른 쌤이 지구과학 쌤이거든요. 네, 그분은 안성진 쌤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팀 이름도 안성진 팀이었어. 그분이 근데 지금 이투스에 가 계신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댓글 신고해요. 네, 댓글 신고하라고? 이분 닥터 맘마 스튜디오. 맘바 이분 야, 이거 대형 기업입니다. 와, 저는 500달인데. 자, 보시면은 이분이 또 이렇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찐팬이거든요. 정말 찐팬인데 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정말 찐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사실 요 내용으로 오늘 좀 더 언급해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다가 진짜 약간 성덕 됐습니다. 진짜 성덕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길 잘했다는 진작부터 느끼고 있었지만은 왜냐면 여러분들 복습하기도 좋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뭔가 커뮤니티 자체가 커지는 느낌? 이게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더 추가해 드리려고 제가 오늘 똑같은 수업이지만 한 번 더 하는 거다. 그리고 사실은 저 앞에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원래도 말이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딕션이 좋긴 하지만 따라다다다다다 꽂히잖아. 근데 저 앞에 영상 보시면은 평소보다 말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은 공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쌤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오셨는데 포인트는 제가 공개 수업 한다 그래서 긴장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제 면접 때 들어오신 쌤도 계셨어. 그러니까 다 괜찮았거든? 근데 면접 때 들어온 쌤을 딱 보니까 갑자기 면접 PTSD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갑자기 긴장이 확 돼서 막 기억이 안 나고 막 혼자 막 너무 막 긴장이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평소에 긴장 안 한 사람이지만 이 앞에 영상 보시면은 이창용이 긴장하면 저런 모습이구나도 볼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신박하지만 오늘은 그 영상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 대폭발 우주론의 한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봤죠. 대폭발 우주론 한계 크게 3가지가 뭐죠? 그쵸, 자기홀극, 평탄성, 지평선. 말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해석을 해드렸는데 자기홀극 문제가 뭐였죠?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냐? 평탄성 문제는 뭐였죠? 이게 0.00001초 이후에 계산해 놓은 우주의 밀도가 있는데 그 24자리 숫자 일치해서 우리가 평탄 우주가 돼버린. 이걸 그냥 우연이라 볼 수 있겠느냐? 3번째, 지평선 문제. 그치. 지평선이라는 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우주의 최고 바운더리 대충 얼마 사이즈? 138억 광년짜리 사이즈인데 왜냐면 빛이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최대 거리니까 우주의 나이 곱하기 빛의 속도까지 하면 최대 거리지.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가 어떻다? 이 놀랍도록 있잖아. 홍준이 벌써 잔다. 오늘도 멱살 한번 잡혀봐야겠는데. 첫 번째, 자기홀극 문제. 이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홀극이 뭐였죠? 일반적인 자석은 N극, S극을 갈라놓으면 다시 N극, S극이 생기는데 자기홀극은 뭐죠? 갈랐더니 얘가 홀로 존재하는 극이 돼버린.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해보면 있어야 된대. 근데 얘가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자, 평탄성 문제. 얘는 말이 되게 어렵지만은 어떻게 빅뱅 0.000001초 이후에 우주의 밀도가 24자리 숫자로 계산해 놓은 임계 밀도가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우주라 그랬죠? 임계 밀도는? 중력과 청력이 일치하는 우주를 계산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다? 걔랑 딱 똑같다. 이걸 그냥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평탄 우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었는데 평탄 우주는 우주 밀도랑 임계 밀도가 같은 우주라고 했었죠. 한마디로 우주 물질에 대한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려는 힘이 비긴 우주죠. 이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팽창이 멈춰서 크기가 일정한 우주일까? 아니야. 팽창 속도가 0에 수렴해서 천천히 기울기가 줄지만 기울기가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마디로 Y축은 어떻게 된다? 계속 커진다. 즉 우주의 크기는 어떻다? 계속 커지는 우주예요. 평탄 우주. 착각하시면 안 돼. 어쨌든 이 평탄 우주가 된 게 그저 우연으로 보기가 힘들다. 3번째, 지평선 문제. 어떻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최대 범위 얼마나? 138억 광년짜리 구체가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놀랍도록 같을 수가 있느냐? 얘를 그냥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얘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라 그랬죠? 그쵸. 급팽창. 너무 작았는데 확 커졌다로 설명이 된다 그랬지. 왜 그러냐? 첫 번째, 자기홀극 문제가 뭐였죠?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 왜 안 보인다? 너무 커졌어. 갑자기 확 커졌어. 뭔 얘기냐? 우리가 이 교실 안에 제가 야구공 3개를 뿌려놓고 24시간 동안 찾아보세요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근데 야구공 3개를 온 지구에 뿌려놓고 24시간 되니까 찾아보세요 하면 찾을 수 있다, 없다? 찾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있는데 안 보이는 것뿐이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 기술이 발달하면 보일 수도 있겠지.
평탄성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24자리 숫자가 일치해서 평탄한 우주가 수학적으로 평탄한 우주랑 동일하게 됐느냐인데 얘를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 우주에 비해서 인간의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너무 작은 존재는 그 공간의 공유를 인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Like this ant. 이 풍선 위에 있는 개미는 풍선 동그랗죠? 구체잖아?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개미는 뭐라고 인지할까요? 여기 지금 평탄한데? 이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지구만 놓고 봐도 지구 지금 밖에 보셨을 때 휘어 있나요? 아니 평탄하다고 인지하잖아. 하지만 지구는 구체죠. 그런 것처럼 공간이 너무 크면 인간은 우주의 공유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탄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평탄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실제로 평탄하다는 얘기를 상상하지 않고 수치로 얘기할 거예요. 정말 중요해.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감사합니다. 찍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지평선 문제. 지금 사실 다 복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관측하는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는 모든 정보, 즉 138억 광년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2.725 켈빈으로 10만 분의 1로 처박혀 없고 균질할 수 있느냐.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선 정보 공유하고 먼저 지지고 볶아서 야 우리 138억 년 후에는 2.725 켈빈을 10kg 한 거야 하고 영차 하고 쳐지면 그러면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 자, 지금 현재 사이즈는 우리가 관측을 통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급팽창 우주론 이전 모형은 뭐죠? 대폭발 우주론이잖아요. 대폭발 우주론은 우주가 무슨 속도로 팽창했죠?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변해요? 일정해요? 광속은 일정하잖아. 시간에 따른 크기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까요? 속도잖아. 미분, 미적분 이 정도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왜냐면 이게 일정한 이유는 광속은 일정하니까. 그래서 예전을 추적을 해서 가봤더니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커. 그래서 이때는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서 서로 지지고 볶고가 안 되는 사이즈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대폭발 우주론 아니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죠? 급팽창, 인플레이션. 급팽창 우주론에서는 이거보다 더 빠르게 더 작은 우주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니 10의 마이너스 35승 초에 가서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 어떻죠? 훨씬 크지. 한마디로 이때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한 우주잖아. 아니 여러분 10의 마이너스 35승 초에 가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한 우주 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렇게 상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이런 우주가 있어야만 앞에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이런 게 외대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똑같은 말 계속 듣다 보니까 조금 받아들일만 하죠. 얘를 얼마나로 줄여놓은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60 정도로 아사리 줄여서 쳐박아 버리면 우주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먼저 선 지지고 복구를 하고 후 팽창을 할 수 있다고. 걔를 설명하는 교과서 그림이 이건데 여러분이 교과서 그림 혼자 아무리 뜯어봐도 당연히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뜯어서 설명하는 그래프를 그렸고 영상 다 올라가 있지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된다고? 외워야 됩니다. 자, 계속 오늘도 우리 여러분 현재 상황 외워야 되는 거 하나 등장하는데 현재 상황을 외우지 않는 건 저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어땠는지 미래가 어땠는지를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선생님 저 현재도 안 배우고 과거 어땠어요? 미래 어땠어요? 질문하면 내가 뭘 대답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현재는 지금 외우는 거야. 아시겠죠? 현재 우주의 지평선은 얼마나 사이즈죠? 138억 광년짜리. 즉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이야. 근데 실제 우주는 어떻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보다 더 크다. 그치? 그 사이즈가 465.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건 아셔야 된다고.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실제 우주는 어떻다? 더 크다. 근데 대폭발 우주론에서는 얘네들이 무슨 속도로 팽창했죠? 광속으로 등속 팽창했잖아. 옛날로 돌리면 얘네가 사이즈가 점점 줄어서 어느 순간 한 점에 있었던 때도 있었겠죠. 그리고 쫙 커지면서 이 상황이 됐겠지. 어쨌든 얘네들은 우주의 지평선도 광속으로 팽창, 우주도 광속으로 팽창. 얘가 대폭발 우주론이었잖아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노란색 노른자가 파란색 흰자 부분을 추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노란색은 파란색 안에 처박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노른자가 커지는 광속과 흰자가 커지는 광속이 똑같으니까. 역전당한 시기가 과거든 미래든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이거를 해석해드리면 노른자 영역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영역인 거 인정? 왜냐면 사건의 지평선 아니니까. 그러면 흰자 부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주긴 우주인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 바깥 우주인 거 인정? 그치? 노른자랑 흰자는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지금 커지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평선 바깥 우주랑 여기 파란색 빛금치인데 지평선 안쪽 우주 노른자랑 상호작용 된 적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노른자도 광속 팽창, 흰자도 광속 팽창. 이게 대폭발 우주론이잖아요. 그러면 큰 노른자랑 큰 흰자랑 상호작용 했었던 때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근데 어떻다고? 실제로는 큰 흰자가 균질하다고. 이상하다.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뭐라 그랬죠? 급팽창 우주론? 겁나 작은 우주를 상정해서 노른자 안에 흰자를 쳐박아. 이렇게. 그럼 얘가 왜 해결이 되냐? 잘 봐요. 얘는 광속으로 팽창한 건 똑같아요. 왜냐면 우주의 지평선이라는 건 결국엔 빛이 달려오는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게 최대 사이즈예요. 그렇죠? 얘는 옛날에도 지금에도 이 변함없이 최대 속도로 광속 팽창을 했을 거예요. 이 사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두 모델에서. 노란색은. 파란색만 바뀌는 거야. 지금 현재 우주는 우주의 지평선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이거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고. 그리고 이건 어떻다고요? 굉장히 균질하다고. 이건 그냥 외워야 돼. 받아들이셔야 되는 게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안에 처박아 버리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60승 사이즈였잖아요. 아까 Y축 보면. 그때 여기 처박아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온 우주가 이 지평선 안에 다 들어갔지. 즉, 온 우주가 상호작용 가능한 영역에 있지. 선 정보고 여기 지지고 볶고 여기서 해. 야, 우리 나중에 커질 때는 2.75 켈빈으로 식자. 135억 년 뒤에, 138억 년 뒤에. 그렇게 해놓고서 빵 터지면은 이제 이 커진 흰자가 균질한 게 설명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한 번만 이해하면 된다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배치돼서 하나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대폭발 우주론 지평선의 광속 팽창했는데 우주는 얘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얘 하나만 받아들여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시기지만 받아들인다. 이해돼요? 우리 한 3번째 듣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 여러분이 제발 영상 보면서 개비스콘 먹은 것 같은 그 시원한 느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든 이거보다 깔끔하게 설명하는 강의가 흔치 않을 겁니다. 제발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한 번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최근에 봤더니 최근에 무슨 우주라고 했었죠? 가속 팽창. 뭘 통해서 봤죠? 원A 초신성. 원A 초신성이 뭐였죠? 사실 원래 백색 외성이야. 백색 외성 초신성 폭발해 못해. 못하는데 애가 동반성의 질량을 먹다 보면 일정 질량에서 갑자기 뻥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일정 질량에서 터진다는 건 무슨 뜻이었죠? 일정 광도에서 터진다는 거고 일정 절대 등급에서 터지는 거지. 그럼 내가 그걸 보기만 하면 겉보기 등급을 측정만 하면 겉절이 공식 기억나죠? 그거 여러분 G2만 해도 할 수 있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통해서 바로 거리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우주에 대한 거리 정보를 점점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 게 왼쪽 그래프인데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지원 제일 마지막 시간 다음 주면 저랑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때 해드리겠다. 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 근데 지금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그래프 나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X축, Y축 단위. 그죠? X축에 뭐가 들어있죠? 적색 이동. 이거 뭘까요? 앞에서 배웠던 시선속도법에서 배웠던 도플러 효과에서 썼던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얹어주는 거. 그거야. 한마디로 후퇴 속도 같은 걸 측정했다는 뜻이겠죠. 여기다 광속만 곱해주면 되니까. 거리지수라는 건 처음 보셨겠지만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거리지수고요. 지금 얘는 G2니까 필요 없고 거리지수가 커지면 거리가 커진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 그래프는 뭐냐면 먼 거리에 있는 천체들의 적색 이동을 그냥 관측한 거예요. 모형 1, 2, 3가 있는데 모형이니까 얘는 진짜게요, 가짜게요? 얘는 가짜예요. 컴퓨터로 데이터로 계산해서 얹어놓은 그래프예요. 그래서 1, 2, 3가 있는데 사실 거리지수가 작은, 즉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1, 2, 3가 어떻죠?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 바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는 거야. 원A 초신성을 통해서 멀리 있는 우주를 봤더니 애들 약간의 차이가 생기죠. 1, 2, 3 중에 이 점들은 뭐냐면 실제 값이에요. 실제 측정해서 찍어놓은 건데 그 원이 위아래로 어떤 선이 있죠. 왜 그러냐면 오차값. 왜냐면 관측이 언제나 명확하지 않으니까. 1, 2, 3가 있는데 그 실제 애들이 찍어놨더니 1, 2, 3 중에 뭐에 가깝죠? 제일 위에 있는 원과 가까워요. 근데 이거는 계산해 놓은 건데 원이 가속 팽창 모형이에요. 왜요?는 지원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 그냥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 그래프의 의미는 우리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는 뜻이구나. 왜냐하면은 1, 2, 3 가속 3은 감속이거든요. 왠지는 나중에 설명한다 했어. 다 해드릴게. 근데 실제 관측한 게 원에 얹어지네. 모델 원이 뭐였지? 가속 팽창이었지. 그래서 가속 팽창합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는 게 지원에서 제일 마지막 난관인데요. 왜 딱 봐도 이게 어렵냐? 그래프 하나에 5개가 그려져 있어. 인생이 벌써 힘들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준비 운동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여러분 머리통 다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그래프에서 접선, 미적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지.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죠? 순간 속도잖아요. 한마디로 우주의 순간 팽창 속도 인정? 그럼 현재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야 될까? 5개의 그래프가 있지만 현재는 똑같아야 돼. 왜? 현재 지금 관측한 우주의 팽창 속도는 변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모델이든 간에 걔를 설명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모형에서 현재 접선 기울기, 즉 현재 우주 팽창 속도는 현재 관측값이기 때문에 모두 같은 거 인정? 일단 이거 하나. 두 번째는 프리드먼 아저씨가 무슨 우주들을 말했죠? 열린 평탄 닫힌. 프리드먼 아저씨는 뭐라 그랬죠? 굉장히 늙은 들딱! 이라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라 가속 팽창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말했던 건 다 무슨 우주다? 감속 우주다. 어떻게 알죠? 자 보세요. 이 기울기가 뭐라고요? 순간 팽창 속도인데 열린 평탄 닫힘 봐봐. 다 기울기가 어떻죠? 감소인데 그 감소 정도가 다른 거라고. 열리는 덜 감소, 평평은 중간 감소. 근데 이게 0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평탄 우주는 계속 커진다. 얘는 계속 감소. 그래서 우주가 팽창 속도 0이 됐던 시점도 있는 거요. 이건 나 나중에 얘기할 거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지금 기억해야 돼. 프리드먼 아저씨가 말했을 때는 가속 팽창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열린 평탄 닫힘 다 뭐다? 감속 팽창이다. 그리고 마지막 현재 상황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이거 안 외우면 나랑 대화 안 통해. 현재 우리 우주는 어떤 우주다? 평탄하고 무슨 팽창한다? 가속 팽창한다. 근데 저번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죠. 평탄 열린 닫힘이라는 거랑 가속이냐 감속이냐는 거랑은 질문이 두 개의 다른 질문이다. like 여자야 남자야? 안경 썼어 안 썼어? 내가 지금 민서가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가 궁금하면 안경 썼는지 안 썼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예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열렸냐 평탄이냐 닫혔느냐가 궁금한데 중력 청력 비교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열렸나 평탄이냐 닫혔느냐가 궁금하면 무슨 질문해야 되죠? 우주 임계 밀도라는 기준치랑 비교해서 우리 우주의 밀도가 만약에 작으면 열렸고 같으면 평탄하고 크면 닫혔고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끝. 가속이냐 감속이냐가 궁금해. 그러면은 무슨 질문해야 된다고? 우주에 있는 중력이 센지 청력이 센지 질문해야 된다고. 만약에 청력이 세면 밀어내는 게 더 세니까 가속. 중력이 세면은 땡기는 게 더 세니까 감속. 그거에 대한 오늘 디테일을 설명드릴 겁니다. 두 개의 다른 질문을 하셔라. 자, 우주 여기 지금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 거. 빅뱅 언제? 138억 년 전에. 무슨 팽창? 광속으로 팽창이 아니고 그 팽창 막! 그 팽창은 10의 마이너스 35승 초. 그때 일어났는데 이때 팽창은 무슨 속도보다 빠르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해줘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보세요.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속 팽창한 시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 결과는 뭐 한다? 가속 팽창한다. 뭐로 알았죠? 원웨이 초신성.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 정도의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설명드리겠다. 그럼 감속과 가속 중간이니까 어떤 변곡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충 우주나이 140이라고 치고 딱 절반 정도라고 해서 감만 잡고 계셔라. 됐지? 우주론이 왜 어렵고 우주론의 개념 영상이 왜 이렇게 미쳐 날뛰냐면 저는 여기 뭐 1학기 때 안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대단원이 크게 3개 있잖아요. 기억해보세요. 1학기 중간고사가 지질이 끝나고 대기까지였어. 1학기 중간고사 동안 저는 한 단원을 끝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소단원 2개짜리 분량에 몇 줄을 태우고 있냐고. 다 여러분 위해서입니다. 그 다 영상 올라가 있잖아. 여러분이 내년에 지원 공부할 때 무조건 우주론 기억 안 나서 버버버버 할 거거든. 그때 돌아와서 언제든 보시라고. 우주론이 왜 어렵냐고요? 여기서 중력파는 사실은 우리 얘기가 아니긴 해요. 근데 우주론에서 중력파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벌써 노벨상이 3개야.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펜저 스위스. 두 번째, 원웨이 초신성, 가속 팽창. 세 번째, 2016년에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라이고. 제가 2016년 때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거 관측해가지고 제가 막 자소서랑 이런 거에 중력파를 더 배우고 싶다 이런 거 썼던 기억이 나.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 진도입니다. 복습 끝났어요. 자, 한번 정신 차려주시고 주변에 깨워주시고 갑니다. 오늘 본 게임 갑니다. 자, 원웨이 초신성 관측을 해서 뭐 하고 있다? 우리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근데 그게 왜 하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암흑 에너지. 이게 뭔가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 암흑. 근데 얘랑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암흑 물질. 물질은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작용해요? 중력. 얘는 중력 작용 안 해. 오히려 얘는 뭐 하죠? 밀어, 땡겨, 밀어, 땡겨.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둘 다 왜 암흑이야? 그냥 뭔지 모르거든. 다크 템플러. 안 보인다고. 보통 물질. 물질이니까 똑같은 거겠네? 아니지. 그러면 그냥 똑같이 썼겠지. 보통 물질 또 다른 거야. 자, 잘 봐요. 오늘 외워야 되는 현재 우주의 구성 있습니다. 잘 보세요. 현재 우주의 구성. 이 우주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물질이 뭐냐면 별, 은하, 원자, 입자, 소립자 발랄랄랄 있는데 결국에는 오지훈 쌤 말을 살짝 빌리면 주기율표상 모든 물질이 보통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다뤄왔던 모든 거는 우주의 5%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보통 물질 5%라고 하지만 그거 다 알아요? 그것도 다 모르잖아. 과연 우리는 그럼 우주 95% 이상을 모른다는 건데 우주는 어떤 것일까? 이런 철학적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지. 5에 제곱하면 25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암흑 물질이 25 있습니다. 언제나 얘가 제곱인가요? 아니야. 그냥 외우라고 지금 현재 상황을. 5, 25 하면 나머지는 100에서 빼면 70. 70이 암흑 에너지. 학생 때는 또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은 대략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 한 70% 되지 않아요? 아무 관련 없어. 그냥 외우라고. 현재 보통 물질 얼마? 5. 암흑 물질 얼마? 25. 암흑 에너지 얼마? 70.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안 외우면 난 이건 여러분이 나에게 질문해도 나는 더 이상 대답해주지 않을 거예요. 왜? 예의라고.
얘를 알아주셔야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앞으로 얘가 어떻게 바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얘를 안 외우고 와가지고 선생님 하면 내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돼? 그쵸? 디테일 가겠습니다. 자, 우주 구성은 크게 뭐랑 뭐로 나뉘죠? 물질과 에너지. 물질은 뭐가 있다? 질량이 있다. 그러니까 질량은 언제나 보존되죠. 그렇죠? 중력도 작용하고 질량도 보존될 거란 말이에요. 물질은 크게 뭐랑 뭐로 나뉘죠? 보물과 암물. 보통 물질과 암물 물질 나뉘고 암무 에너지 되는데 잘 들어요. 처음 개념 잡는 게 중요해. 그러면 아까 방금 여기 앞쪽에서 잘 말씀 해주신 것처럼 물질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중력이 작용해요. 그죠? 근데 에너지는 오히려 중력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밀어내는 척력이라 그랬어. 가속 팽창시키는. 그럼 둘 다 중력이 작용하는 보물과 암물이 뭐가 다른데? 빛과 상호작용을 하는 건 보물이고 빛과 상호작용 못하는 게 암물이에요. 이게 되게 헷갈려. 빛과 상호작용이랑 감이 안 오잖아. 내가 지금 빛이랑 상호작용하고 있나요? 이 감이 잘 안 오잖아. 빛이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뭐죠? 전자기파. 그렇죠? 전자기파를 받아내는 장치는 뭐죠? 망원경이잖아요? 망원경으로 직접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암물은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 직접 망원경으로 보이지 않는데 중력을 작용하잖아? 한마디로 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봐야 되는 친구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 앞에서 배웠잖아. 중력 렌즈 현상 같은 거. 오늘 이거에 대한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해석이에요. 보물은 뭐냐면 중력도 작용하고 빛과 상호작용해서 직접 망원경으로 보는 게 가능하고 중력도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보물이에요. 몇 퍼센트밖에 없다? 5%밖에 없다. 지금 외워야 돼. 암물. 직접 관측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빛과 상호작용 안 해서. 근데 중력 작용해야 안 해? 해. 그러니까 뭘 써야 될까? 예를 보려면 중력적 방법. 대표적으로는 중력 렌즈 현상. 그리고 오늘 하나 처음 배우게 될 은하 회전 속도 곡선. 에너지. 하나밖에 없죠. 암흑 에너지. 얘는 중력 작용해야 안 해? 안 해. 오히려 밀어낸다니까. 직접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원웨이 초신성 관측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건 어떻게 한다고? 다다음 시간쯤에 그래프 해석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준다. 에너지. 보물 얼마? 5. 암물 얼마? 25. 암에 얼마? 70. 자, 제가 수치로 얘기할 거라 했죠. 우주를 상상하지 않고 수치로 얘기할 거라 했습니다. 자, 보물 5, 암물 5, 물질 다 합치면 30. 물질은 뭐가 작용되죠? 중력. 암에 얼마? 70. 얘는 얼마? 무슨 힘? 척력. 중력이 셀까? 척력이 셀까? 척력이 세지 우리 우주 가속 팽창 우주. 숫자로 얘기할 거라고.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질문 나와요. 진짜 저랑 수업 열심히 따라오고 문제 다 푼 사람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우주는 어떤 우주죠? 평탄 우주. 이건 무슨 질문해야 된다고? 임계 밀도라는 그거에 비교해서 우리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열린, 같으면 평탄, 크면 닫힌. 근데 우리는 딱 우연히 같다. 평탄 우주. 가속인지 감속인지 궁금하면 뭘 해야 된다고? 우주의 중력이 세냐 척력이 세냐. 이제 보이는 거지. 중력은 누가 작용하는? 물질. 물질은 뭐랑 뭐? 보물, 암물. 에너지는 뭐? 암에밖에 안 배웠잖아. 보물 얼마? 5. 암물 얼마? 25. 합치면 얼마? 30. 에너지 얼마? 70. 30대 70 누가 세? 70이 세. 그러니까 가속 팽창. 근데 꼭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현 우주가 상상이 안 돼요. 제가 PPT 수업할 때 마지막에 얘기했죠. 상상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는 게 이상한 거야. 4차원 공간이라고. 아인슈타인 갖다 놓으면 상상 못 해요. 상상하려고 하지 말고 수치로 얘기할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느끼게 해줄 거야. 그래서 영상 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필기하지 말고 눈 부릅뜨고 설명하는 거 기억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똑같은 말입니다. 보통 물질.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직접 관측 돼야 안 돼? 돼. 빛과 상호작용 되니까. 중력 작용해야 안 해?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상 모든 물질보다 보통 물질 얼마 있다? 5밖에 없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 숫자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지거든. 바로 이전 교육과정과 지금 교육과정에 실려있는 교과서만 봐도 보물, 암물, 암의 디테일한 숫자는 좀 달라요. 근데 대충 5, 25, 7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감 잡으시라. 암물 직접 관측돼야 안 돼? 안 돼. 빛과 상호작용 안 하거든. 중력 작용해야 안 해? 아예 중력은 작용해. 그러니까 중력적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물질이야. 둘 다 물질이니까 질량 있어 없어? 있어. 질량 보존 법칙 적용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지. 현재 얼마? 25% 정도 있다. 자, 중력 렌즈 현상 먼저 보겠습니다. 얘 어디서 배웠죠 우리가? 외계 행성계 탐사에 있는 미세 중력 렌즈 배웠지. 왜 그때 미세라는 말이 붙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중력 렌즈 현상 말할 때 은하 혹은 은하들이 모인 은하 단급의 중력 렌즈 현상을 얘기해요. 은하는 별이 몇 개 모여야? 수천억 개. 그러니까 외계 행성 탐사에서 배웠던 건 별 하나, 그리고 그게 달고 있는 행성 하나, 그러니까 미세 중력 렌즈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개념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중심 별은 그냥 중력 렌즈, 도는 애는 미세 중력 렌즈라 했잖아. 사실 그 전체가 다 미세 중력 렌즈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은하 수천억 개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 사실 별도 미세 중력 렌즈고 그 주변 돌고 있는 행성은 미세 중력 렌즈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냥 제가 그렇게 설명했는데 올해 수특 9강 3.3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에 착오가 없이 저 니은 선지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미 1, 2교시에 찍어서 올렸는데 8문제거든요. 러닝타임 보세요. 1시간 8분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영상 꼭 주말 동안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어쨌든 중력 렌즈 현상. 중력 은하를 보고 있어요. 은하는 보물, 암물, 암해? 보잖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얘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물질은 보물이에요. 그럼 보물로 예상되는 중력 렌즈 현상이 있겠지? 걔네도 중력이 있으니까. 물질이니까. 그래서 과학자들 계산을 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보통 물질로 예상한 값보다 애들이 더 많이 휘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중력적 물질이 있어서 더 땡겨주네. 그게 뭔지 모르니까 암흑물질. 괜찮죠? 자, 두 번째.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 제가 여러분 복습할 때 편하라고 1, 2, 3 사고 순서 써놨거든요. 근데 1, 2, 3 가기 전에 배경 지식 하나가 필요해요. 잠깐 물리학적 얘기할게요. 근데 당연히 물리 시간 아니니까 심플하게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얘 모르면 지원해서 대화 안 통해서 하는 거예요. 회전은 크게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 두 개가 있습니다. 강체는 강할 강자의 몸체 써서 실제로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라는 걸 번역한 건데 다 필요 없고 CD랑 레코드판 돌아가는 걸 강체 회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케플러는 어떤 아저씨죠? 천문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회전하는 걸 실제로 나타낸 거예요. CD랑 레코드판 같은 거 보시면은 안쪽 궤도 바깥쪽 궤도 중에 뭐가 더 빠르게 돌죠? 당연히 바깥쪽이 빠르게 돌지. 같은 각을 돌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리에 따른 회전 속도를 그려보면은 먼 거리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빠르게 그려진 거 인정? 그치? 행성들은 지구랑 목성이 있을 때 뭐가 더 빠르게 돌게? 지구가 더 빠르게 돌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태양에 가까이 있어줘야 애가 잡아 돌리잖아. 이 힘이 세게 받아줘야 빨리 돌고 바깥에 있으면 좀 천천히 돌아요. 그래서 거리에 따른 회전 속도 곡선을 그려봤을 때 멀리 있는 애들이 더 느리게 돕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물리학적 얘기 하나만 해주면은 왜 그런 거냐면 어떤 회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회전 궤도 안쪽 질량이 그 회전의 원동력이 돼주거든요. 근데 요 강체 회전에서는 안쪽 궤도는 요만큼 원 안에 있는 질량이 흔들어 돌리잖아. 근데 더 바깥쪽으로 가면은 원이 커지니까 안쪽 질량이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가 힘이 더 세져가지고 바깥쪽으로 가면 더 많이 돌리는 거예요. 수식 증명하면 진짜 쉽거든요. 근데 물리 시간 아니잖아요. 넘어간다고 이해만 하세요. 근데 태양계 행성 같은 그런 우주 공간에서는 중심 천체 거의 모든 질량이 처박혀 있잖아. 모든 천체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개가 있다 치면은 여기 모든 게 처박혀 있기 때문에 얘랑 가까울수록 그냥 무조건 빨리 도는 거예요. 심플하게. 오케이?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요런 배경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관측 가능한 물질이잖아요. 얘는 보통 물질로 딱 봤던 이 은하를 봤을 때 예측되는 속도는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안쪽은 굉장히 고밀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니까 안쪽은 무슨 회전? 강체 회전 하지 않을까? 바깥쪽으로 가면 딱 갈수록 지금 그림에서 보이지만은 애가 막 퍼져 있잖아요. 약간 밀도가 작으니까 케플러 회전 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잖아. 이 사람들 이걸 밥 벌어먹고 사는데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새로운 그래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가로축, 세로축 단위. 가로축은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고 세로축은 회전 속도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안쪽은 어떻죠? 멀어지니까 점점 속도가 증가하는 강체 회전을 해요. 멀어지니까 바깥쪽은 아니나 다를까? 더 느리게 회전하는 케플러 회전을 예상했던 거야. 이건 예상이에요. 1번. 이제 2번 간다. 예상은 이렇게 했거든. 진짜 관측을 해봤던 2번 빨간색. 안쪽 강체는 맞아. 근데 바깥쪽으로 가면서 케플러 회전에서 떨어져 줘야 되는데 얘가 속도가 조금 높은 거야. 잘 생각해봐요. 회전하는 힘은 왜 생긴다고요? 그 도는 궤도 안쪽의 질량 때문에 생긴다 그랬지. 근데 내가 계산한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보통 물질로 계산한 회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돈다고. 그 말은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있다는 거지. 한 번만 이해하면 돼. 내 예상보다 회전 속도 좀 높다라는 건 은하 외곽에도 분명히, 이 외곽부에도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물질이 다량 존재해서 그 안쪽 궤도에서 애를 잡아 돌리고 있다는 거지. 그게 뭐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암흑물질이다. 여기서 약간의 디테일 얹어드리면 실제 관측되는 속도값 그래프에서 이런 페이크를 걸어요. 얘가 강체 회전일까요? 아니야. 케플러 회전일까요?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왜냐면 강체 회전이면 늘어날 때 쟤랑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푸시 올라가야 되죠. 케플러 회전이라면 얘대로 그려줘야 되죠. 그 무엇도 아닌 그냥 그거다. 그냥 이건 디테일이니까 하나 얹어주시면 된다. 되게 말이 복잡했지만 암흑물질은 결국에는 어떤 걸로 알아내야 된다? 직접 안 보이니까 중력으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중력 렌즈 현상. 보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이는 걸로 봤을 때 계산되는 값이 있었는데 걔보다 더 들어오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있는데? 암물. 회전 속도 곡선. 아니 우리 예상했을 때 안쪽은 굉장히 고밀도가 고르게 분포했으니까 강체, 바깥쪽에 빠질 때는 이제 밀도 줄었으니까 케플러 해야 되는데 예상한 것보다 속도가 더 크게 그린다. 뻔하잖아. 여기 가려놓고 얘가 실제고 얘가 뭐 예상이다. 이런 페이크 거는 거지. 실제가 더 높게 나오는 이유. 왜? 안쪽 궤도에 더 많은 질량이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있는 건 확실하잖아. 암흑물질. 세 번째, 암흑 에너지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 다시 찍는 이유는 이 암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안성진 쌤이 또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공유해 드리려고 찍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린 건 뭐였죠? 암흑 에너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빛과 상호작용 안 해. 중력, 청력, 청력. 그래서 오히려 뭐 시킨다? 가속 팽창시키는 그 에너지. 얘는 뭘 통해 알았다? 원웨이 초신성 그 관측 결과. 걔는 다 다음 시간쯤에 할 거다. 현재 얼마나 있다? 5, 25를 제외한 70. 이거는 과학자들이 동의한 겁니다. 암흑 에너지는 온 우주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왜를 묻지 마세요. 과학자들도 뭔지 몰라서 그렇게 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안성진 쌤이 코멘트를 해주신 게 있는데 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냐면 참고로 암흑 에너지는 공간 자체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설명하면 유효하다. 그렇다. 아시겠죠? 실제로 검색하고 여러분이 서치 좀만 해봐도 과학자들도 암흑 에너지는 그냥 우주 공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제해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왜 그럼 암흑 에너지는 온 우주에 고르게 분포해 쌤? 질문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냥 정의예요. 정의. 그냥 그런 거야. 아 찜찜한데요. 과학자들은 더 찜찜해. 자 오늘 영상 찍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 지금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눈 부릅뜨고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는 됐잖아 이제. 현재 본물 얼마? 5. 암물 얼마? 25. 암맹 얼마? 70. 이제는 과거랑 미래를 준비해왔어. 근데 현재를 안 외우시고 이 수업 듣는다? 예의가 아니다.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에 따른 물질, 즉 본물과 암물의 합과 암흑 에너지의 변화를 추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제 팁을 드리면 이 그래프를 기억해서 요소들을 꺼내 쓰는 방식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면지 복습 기억나죠? 잘 봐. 이 그래프 처음 나왔잖아요. 어떻게 돼요? X축, Y축 단위. X축은 시간, Y축은 밀도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밀도값.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만은 하나는 일자, 두 개는 같은 속도로 감소. 이 그래프 일단 외워. 눈에 담아. 사진 찍어. 됐지? 가려놨습니다. 여기가 현재야. 왜냐면 빅뱅 후 138억 년. 현재.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업만 잘 들어도 뭔지 맞출 수 있어요. 제일 적은 거 현재에서 5 본물. 그 다음 25짜리 암물. 제일 많은 거 암해. 끝났지? 이걸 안다라고 가정하고 이 표에다가 채울 거예요. 여러분 복습하기 편하게 1번, 2번, 3번, 4번 사고 과정 써놨어. 영상 볼 때 참고하세요. 자, 얼마나 수업 잘 들었는지 봅시다. 우주의 구성은 뭐랑 뭐로 나뉜다고? 물질과 에너지. 물질은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 왜?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은 언제나 보존. 에너지는 청력이지. 그래서 얘는 뭘 시키는? 가속 팽창을 시켜. 물질은 또 어떻게 나뉘죠? 보물과 암물. 보물은 어떤 특징?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결표상 모든 빛과 상호작용하고 중력 작용하고. 암물은 빛과 상호작용을 안 해서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중력적 관측. 예를 들어 뭐? 중력 렌즈 현상. 또 은하 회전 속도 곡선.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 있었잖아. 얘는 무슨 힘? 그렇죠. 얘는 중력 작용해야 하네? 아니 오히려 청력. 빛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알았어? 원웨이 초신성 적색편이. 간다. 잘 봐요. 잘 봐. 한 번만 이해하면 돼. 지금 눈 부릅뜨세요. 1번.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즉 물질은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 보존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보통 물질의 총량은 일정, 암흑 물질의 총량 일정. 근데 우주는 뭐 하죠? 질량 보존되는데 우주는 팽창하잖아? 그럼 두 개의 밀도는 떨어져야지. 감소. 벌써 9칸 중에 4칸 채웠다. 두 번째. 어이씨.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뭐라고요? 일정하다. 이건 뭐라고? 정의예요. 받아들여야 돼. 정의야. 근데 우주는 뭐 하지? 팽창해. 어머, 야, 자. 밀도가 일정한데 우주는 팽창해. 총량은 증가해야지. 6칸 채웠다. 자, 이 왼쪽 그래프는 이 표에서 Y축 뭐에 해당하는 거죠? 밀도잖아. 그러니까 지금 밀도 보세요. 두 개는 감소하고 하나는 일정하죠. 두 개는 감소하고 하나는 일정하죠. 됐지? 합쳐지죠. 잘 봐. 비율을 물어볼 거예요.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점점 증가하겠지.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게. 저는 유튜브 500명 구독자 딸이입니다. 근데 1타 강사, 2타 강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타, 2타 나락으로 갔습니다.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제 유튜브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가시지.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해, 시간이 감에 따라. 하지만 나머지 둘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밀도가 주니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 근데 둘이 주는 비율은 똑같이 떨어지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언제나 보통 물질보다 언제나 암흑 물질이 많았다. 모든 우주의 모든 시기에서 본물보다 암물이 언제나 많았다. 됐지? 왜냐하면 물질이 이렇게 있을 때 우주가 팽창하는 동일한 우주이기 때문에 동일한 속도로 팽창하는 같은 우주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기울기도 똑같아요.
들리는 분들만 들으세요. 어쨌든 간에 이 표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 아씨. 봐봐. 지원이 좀 더 주세요. 봐봐. 다 나오나요? 한 요 정도까지 쓸 것 같은데. 잘 봐요. 저기 보지 말고 여기 봐. 이면지 복습하는 겨. 그래프. X축 뭐죠? 시간. Y축 뭐죠? 밀도. 상대적인 밀도. 자, 그래프가 어떻게 있었죠? 3개 있었잖아. 떨어지는 거 하나, 떨어지는 거 둘, 일정한 거 하나. 여기는 뭐죠? 시간 0이니까 빅뱅 138억 년 전이죠. 현재 한 이쯤이겠지. 현재 제일 작은 게 뭐죠? 현재 제일 작은 거 5짜리 보물. 그 위에 거 25짜리 암물. 그 위에 25, 30 뺀 70짜리 암애. 암물, 보물 합치면은 얘네들은 물질이죠. 암애는 뭐죠? 에너지죠. 물질 총 얼마죠? 30이죠. 에너지 총 얼마죠? 70이죠. 중력 그러면 얼마? 30. 청력 얼마? 70. 누가 더 크죠? 청력이 더 세지. 무슨 팽창? 가속 팽창. 숫자로 얘기하자고. 숫자로. 자, 여기 조금만 더 쓸게요. 혹시 카메라 나오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자, 저 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주의 구성. 크게 뭐로 나뉘죠? 물질과 에너지. 물질도 어떻게 나뉘죠? 보물과 암물과 암애. 밀도 총량 비율이죠. 밀도 총량. 여러분이 집 가서 이거 직접 해보라는 겁니다. 비율. 9칸 채우면 되는데 천천히. 물질은 질량이 있어야 중력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물과 암물의 총량은 언제나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총량은 일정한데 우주는 뭐하죠? 팽창하니까 얘네들의 밀도는 감소. 4칸 채웠지. 끝.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정의가 뭐죠? 일정해야 되잖아. 근데 우주는 뭐하죠? 팽창하니까 밀도는 일정한데 우주는 공간은 팽창하네. 양은 증가. 딸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머지 2개가 꼬라박네. 그러면은 나의 비율은 암의 비율은 증가. 나머지 2개는 감소. 근데 2개가 떨어지는 비율이 속도가 똑같잖아요. 언제나 보물보다 암물이 많았다. 현재 보물 5, 암물 25, 나머지 70은 암의. 물질 얼마? 30. 암의 얼마? 70. 중력 30. 청력 70. 누가 더 크다? 청력 70. 무슨 팽창? 가속 팽창. 잘 봐요. 거의 다 끝났어. 질문?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늦게 끝내드리고 싶지 않아서 조금 오버할 것 같네요. 근데 워낙 중요해서 잘 봐요. 여기서 눈썰미 좋은 사람은 이 변화에 뭐가 보이냐면 변화 경향성. 얘네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나. 제가 필기도 그렇게 해놨는데 딱 2개랑 하나가 움직이죠. 변화 경향성이 얘네들이 2대1로 나타나거든요. 마지막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잘 들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사고 과정인데 잘 봐요.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 A, B, C가 각각 보물, 암물, 암에다. 근데 상황을 줍니다. 1번 상황. 밀도 변화를 줬는데요. A는 감소, B는 일정, C는 감소했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2개 하나로 움직이지. B가 무조건 암입니다. A, C는 보물인지 암물인지 뭐지 어쨌든 물질이지. 이걸 안 할 수 있는 거야 바로. 자, 한 번 더. 자, 밀도. 증가 감소래요. 일정이래요. 증가 일정. 그러면은 C가 혼자 놀잖아? 암에. 얘네들은 뭐게? 물질.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밀도야. 밀도 그래프잖아요? 근데 지금 일정이야. 암에는 언제나 일정하죠. 근데 1번 상황. 2개는 감소하잖아? 감소잖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하나 일정인데 2개 증가야.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가면서 얘네 둘이 증가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료 제공 순서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해볼게. 또 해볼게. 3번째, 총량이 감소 일정이래요. 당연히 A가 뭘까요? 혼자 노니까? 암에. 얘네 둘은 물질이겠지. 총량이 암에가 혼자 노는 애인데 암에가 총량이 줄어. 시간이 이렇게 온 거지. 다시. 총량 자료인데 일정 증가야. 하나가 혼자 노는 애니까 얘가 C가 암인데 암애가 증가해.
그치? 그러니까 시간 그냥 이렇게 간 거지. 왜냐면 밀도 일정한데 우주 팽창하니까 암의 총량이 증가. 다시 비율입니다 이번에. 비율인데 감소 증가 감소래. 혼자 노네? B가 뭘까? 암해야. 암의 비율이 주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날아가서 시간 이렇게 간 거지. 마지막 비율인데 증가 감소네. 그럼 혼자 노는 애 뭘까? 암해겠지. 근데 암해가 줄었네. 그치? 얘는 일정한 밀도 갖고 있는데 얘네 나머지 둘이 높았던 시절로 가는 거지. 지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별거 아닌 거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한 2분만 혼자 노는 놈이 뭐다? 암해다. 둘이 노는 게 뭐다? 물질. 고물인지 안물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세부 정보 없으면 몰라요. 그리고 약간의 상황 분석을 해주면 뭘 할 수 있다? 순서까지 자료 제공 순서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어진 우주를 제발 상상하지 말고 수치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우주가 어떤 우주인지 궁금해. 열렸나 평탄에 닫혔냐고 하면 어떤 수치적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임계밀도라는 기준을 잡고 우리 밀도가 작으면 열렸고 같으면 평탄하고 작으면 닫혔고 끝! 우리가 가속했냐 감속했냐 궁금해. 그럼 무슨 질문 던져야 된다고? 중력이 세냐 청력이 세냐? 그럼 한마디로 물질이 많냐 에너지가 많냐? 우리 물질 얼마예요? 보물 얼마? 5. 암물 얼마? 25. 암이 얼마? 70. 다 합치면 30대 70. 얘가 세잖아. 어떤 우주에서는 특히 우리 우주에서는 옛날에는 물질이 에너지보다 많았던 시절도 있어요. 왜? 암에는 일정한데 얘네들 많았던 시절도 있잖아. 그치? 이 시절에는 감속했을 수도 있지. 그렇잖아. 아까 뭐라 그랬죠? 감속 팽창과 가속 팽창의 경계가 대충 10억 년 정도라 했었죠. 간단하게만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제발 두 개의 다른 질문으로 수치적으로 접근하셔야지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하는 걸 상상하려고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감사합니다.